박정희와 그때 그 사건들. 세상의 모든 한국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취침 한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숙면을 기대하며 오늘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밥 좀 사주죠.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에 사실이 아닌 것은 제39조 제1항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제40조 제1항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제47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1번 판문점에서 북한군 30여 명이 도끼와 낫 등으로 유엔군과 한국군을 공격하였다. 2번 방직회사인 YH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3번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의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하였다. 4번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긴급조치 1호가 공포되었다. 지문에 제시된 헌법조항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2년 10월 17일 선포된 유신체제 하에서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고 12월 27일 공포 시행된 유신헌법의 일부 조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각각의 보기들이 유신헌법이 시행되던 시기인 1972년부터 1980년 사이에 발생한 사실인지 여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각각의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판문점에서 북한군 30여 명이 도끼와 낫 등으로 유엔군과 한국군을 공격하였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른바 8.18 도끼만행 사건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사건은 1976년 8월 18일 발생한 사건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당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유엔사 경비병들을 북한군 수십 명이 도끼 등으로 구타 살해한 사건입니다. 8월 18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노무자들의 작업을 경비하던 유엔군 경비병들을 북한군의 경비병 약 30명이 계획적으로 기습해와서 악랄한 살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날 유엔군 측 경비병들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 남쪽 유엔군 측 경비초소 근처에서 관리에 따라 나무의 가지치기 작업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때 북한군의 경비장교와 경비병이 나타나 시비를 걸어왔고 얼마 후 30여 명의 북한 괴뢰군이 자동차로 몰려와서 도끼와 곡괭이를 마구 휘둘러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하고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측 경비병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유엔군 측 차량 석 대가 부서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군 측 보니파스 대위와 베레중이가 사망하였는데 미국은 북한의 행위를 비난하며 이 사건 이후 벌어지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북한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하였고 사건 직후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데프콘 3를 발령하고 전투태세를 갖췄으며 이후 유엔군 사령관 스틸웰 장군은 미루나무 절단 작전인 폴 버년 작전을 8월 21일 실행하도록 명령하여 미 2사단 병력과 한국군 제1동수여단을 중심으로 작전을 수행 미루나무는 절단되었으며 이때 미군은 F4 전폭기 1개 대대와 F111 전폭기 1개 대대를 한국에 증파하고 항공모함 미드웨이호를 한국 해역으로 항진시켰으며 B-52 폭격기를 출동시키는 등 전쟁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북한의 김일성이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사과문을 국제연합군 측에 전달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1976년 9월부터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도 군사분계선이 설정됩니다. 1976년 8월 18일 발생한 사건으로 유신헌법이 시행되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 맞습니다. 2번 방직회사인 YH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YH무역 사건은 1979년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발생했던 사건으로 YH무역 여성 노동자 200여 명이 회사 측의 부당한 폐업 조치에 반발하며 마포구 신민당사에서 회사 운영의 정상화 및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농성 사건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도화선이 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1979년 8월 11일 새벽 경찰은 10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폭력 진압을 진행하였으며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하고 취재기자, 신민당 국회의원 및 당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하게 됩니다. 진압작전 당시 YH무역 노조 집행위원장이었던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많은 근로자와 신민당 당원들이 강제 연행되었으며 이 사건은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한 뒤이어 부마 민주항쟁으로 연결됨으로써 유신 집권의 종말을 가져오게 되는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아무튼 YH무역 사건은 1979년 8월 발생한 사건으로 유신헌법이 시행되던 시기가 맞습니다.
3번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의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하였다. 121 사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인 124군 부대 무장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서울로 침투하였는데 이들은 한국군의 복장과 수류탄 및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잠입에 성공하였으나 세검정 고개에 자하문을 통과하려다 비상근무 중이던 경찰의 불신검문을 받고 정체가 드러나자 검문 경찰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총을 무차별 난사하는 한편 그곳을 지나던 시내버스에도 수류탄을 던져 귀가하던 많은 시민들을 살상하게 됩니다.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일당 31명. 최교식 종로경찰서장은 이들 살인마의 광란을 육탄으로 저지하고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급거 출동한 군경수색대는 포위망을 폈으며 분노한 시민들도 간첩 색출에 발벗고 나서 수상한 자를 보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북악산을 기점으로 북한산, 비봉, 노고산 등 북쪽으로 쫓기는 살인배들을 잡기 위해 대간첩 비상작전이 전개됐습니다. 군경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29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하였고 나머지 1명은 북한으로 도주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그날 밤 현장을 지휘하던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총경이 무장공비에 총탄을 맞아 순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생포된 사람이 바로 박정희 모가지 뗄 임무를 띠고 왔다고 말하던 김신조이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북한의 비정규전에 대비하기 위한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복무기간이 육군은 36개월로 해군과 공군은 39개월로 연장되기도 하였으며 1968년 4월에는 보복을 위한 특수부대가 창설되었는데 일명 684 부대로 알려진 이 부대는 영화 실미도의 배경이 되기도 한 부대였습니다. 아무튼 121 사태는 1968년 발생한 사건으로 유신헌법이 공포 시행된 1972년 이전 사건이므로 잘못된 보기입니다. 4번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긴급조치 1호가 공포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72년 10월 유신 선포 후 12월 27일부터 공포 발효된 유신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긴급조치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긴급조치 1호는 1974년 1월 8일 공포하였으며 헌법의 부정, 반대, 왜곡, 비방행위 금지, 헌법의 개정, 폐지, 발의 및 청원행위 금지,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 금지, 금지 행위의 선동, 선전 및 방송보도 출판 등 전파행위 금지를 공포하였으며 이 조치에 위반자 및 비방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 하며 비상군법 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과 1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총의에 의하여 제정된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1월 8일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거나 발의, 제안, 청원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며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헌정질서 파괴를 구언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체 언동을 금하고 이 조치에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로 장준하, 백규환 등이 구속되고 개헌 청원 서명운동이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유신헌법에 따라 최초로 선포되었던 긴급조치 1호는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에 의한 대통령 저격 사건을 계기로 1974년 8월 23일 해제됩니다. 아무튼 긴급조치 1호는 1974년 공포되었으므로 유신헌법이 시행되던 시기가 맞습니다.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유신헌법이 시행되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이므로 1968년 발생한 121 사태를 나타낸 3번이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박정희 정권 시대 그때 그 사건들에 대한 기출문제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숙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잠이 확 깨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